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는 멕시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멕시코와 미국 사이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악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과 멕시코의 축구 경기만 보더라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경기에서 나온 옐로카드만 9장, 레드카드는 4장이나 나올 정도로 멕시코 팀과 미국 팀은 서로 난투극을 벌이며 경기를 과열시켰습니다. 게다가 관중들도 이물질을 투척하거나 선수들에게 레이저 공격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어김없이 드러냈죠.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요? 가깝고도 먼 두 나라,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엔 영토 분쟁이라는 피 묻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 사건이 텍사스 독립전쟁입니다. 지금이야 텍사스 하면 미국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200년 전만 해도 텍사스는 멕시코 영토였습니다. 1821년 약 11년간의 독립전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멕시코는 그제야 자국 영토 관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텍사스 지역이었죠. 텍사스는 말 그대로 황무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멕시코는 이 땅을 개척하고 싶었지만 인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떠올린 멕시코 정부의 묘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국의 이민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이 점차 텍사스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첫 이주 때는 정착한 이민자들이 300여 가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으로 점차 미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등 불경기를 겪고 있던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기회의 땅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져 1830년 미국 정착민들은 2만 명을 넘어섰고 그들이 데리고 온 노예들의 숫자도 2,0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텍사스에 거주하던 멕시코인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았을 정도였죠. 결국 미국에서는 텍사스를 3천만 달러에 구입하겠다는 제의까지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무려 11년 만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멕시코가 이렇게 쉽게 자국 영토를 넘겨줬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결국 멕시코 8대 대통령인 산타안나는 미국 이주민을 그만 받겠다는 이주 금지령까지 선포해버립니다. 게다가 그동안 텍사스 정착민에게 주었던 각종 지원과 혜택까지 끊어버리고 말죠. 심지어 텍사스 민병대에게 무장 해제할 것을 명령하고 무단 정착민들에게는 텍사스에서 나가야 한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당연하게도 텍사스 정착민들은 이 상황을 잠자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텍사스 내 여러 곳에서 반란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정부군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긴 했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텍사스 정착민들은 본격적으로 민병대들을 결집시켜 멕시코 정부군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산타안나 대통령이 독재에 대항하여 텍사스를 독립시키겠다는 것, 즉 텍사스를 독립된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멕시코 정부는 크게 분노했으며 산타안나 대통령은 직접 군대까지 이끌고 텍사스로 쳐들어갔습니다. 결국 1836년 알라모 전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텍사스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사실 이 알라모 전투는 텍사스군에 있어 매우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텍사스군은 185명인 반면 멕시코군은 무려 6,000명이 넘었죠. 하지만 이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텍사스군은 13일 동안이나 요새에서 버티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함락될 수밖에 없었고 멕시코군은 알라모 요새에 있는 텍사스군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이 처참한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텍사스 군들이 하나로 단결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알라모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이 영웅적인 지지를 받으며 독립전쟁의 불씨를 크게 지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달 뒤인 1836년 4월 21일 일이 터지고야 맙니다. 산타안나의 멕시코군은 이날 전까지만 해도 보란듯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했던 탓일까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쉼없이 전투를 강행하던 산타안나의 멕시코군은 피로가 한계까지 달하게 됩니다. 결국 샌 제신토강에서 텍사스군과 마주했을 때 허무할 정도로 처참하게 패하고 말죠. 이때 텍사스군의 사망자는 9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산타안나 대통령이 텍사스군의 포로까지 되었으니 그야말로 텍사스군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군은 이 전쟁의 결과로 5월 2일 텍사스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 5월 14일 산타안나 대통령에게 벨라스코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텍사스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신 산타안나의 생명을 보장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약에 서명하였고 텍사스는 그렇게 멕시코에서 독립한 텍사스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텍사스군을 이끌었던 샘 휴스턴 장군은 텍사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하지만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불안한 대립을 이어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미국에 합병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샘 휴스턴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를 파견해 텍사스의 연방 가입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 노예제 찬반 논란으로 양분되어 있던 시기라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 애매했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약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1845년 텍사스는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텍사스를 합병한 것이 신이 한 수라고 할 정도로 행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의 영토를 더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당시 영토 확장을 통해 대항으로 진출하여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국경 바로 남쪽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크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영토였죠. 결국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2,50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구입하겠다는 제의까지 건네게 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텍사스를 미국이 합병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후에 미국과 외교를 단절까지 했을 정도였죠. 아니, 근데 거기에 캘리포니아까지 넘기라니? 이곳은 멕시코에게 있어 굴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멕시코 정부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할 것까지 예상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부를 빌미 삼아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이 전쟁이 바로 1846년에 있었던 미국-멕시코 전쟁입니다. 개전과 동시에 미군이 국경을 건너며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사실 멕시코 군대와 미국의 군대는 그 규모가 한참 달랐습니다. 멕시코군은 890만 명인 반면 미군은 2320만 명에 달했죠. 게다가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장비까지 훌륭한 미군을 저지하기에 멕시코군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몬테레이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미군은 승기를 잡고 멕시코의 수도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거머쥔 미군은 1847년 9월 13일 수도 멕시코시티를 점령하며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남은 멕시코군과 국민들은 결상전을 지속했지만 계속 패배하게만 하여 피해 규모를 키우기만 했을 뿐이었죠. 결국 더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멕시코 정부는 항전을 포기하고 항복이나 다름없는 협상을 미국에 제의했습니다. 이렇게 1848년 2월 공식적으로 멕시코-미국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패배의 결과로 멕시코는 미국의 텍사스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자국의 영토를 1,500만 달러에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영토는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3주 전체가 포함된 멕시코 북부 영토 전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영토를 고작 1,500만 달러에 매입하다니 미국에 있어선 엄청난 이득이었고 멕시코에겐 굴욕을 넘어선 극심한 손해였죠. 오늘날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손해는 이유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텍사스는 미국의 모든 주들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포춘 500에 속한 대기업의 본사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역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GDP가 약 3조 6천억 달러이며 이 수치는 모든 나라를 포함해도 세계 6위에 달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지역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이유엔 미국의 거대한 힘이 작용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멕시코 국민들은 이를 절대 곱게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차지함과 동시에 태평양에 진출함으로써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영토 분쟁의 역사는 미국 국민과 멕시코 국민 사이에 커다란 악감정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인들은 힘이 섭리에 따라 영토를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 주장하고 멕시코인들은 부당하게 영토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축구 경기처럼 무언가 사소한 이벤트라도 생기면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 때문입니다. 마치 한일 경기라면 어떤 스포츠든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반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무척이나 의존하고 있는 친미 국가이기 때문이죠.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인근 국가끼리는 절대 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략을 하는 쪽과 당하는 쪽이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화합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